세진은 현대그룹의 배 안에도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 거주구라고 저희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거주구. 납품을 하고 오리엔탈전공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그러한 부분을 납품을 해서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26년 대비 27년이 다들 컨테이너 비중이 좀 느는데 자, FLNG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쪽에 또 강자가 우리 삼성중공업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쪽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핵심 또 사업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양 플랜트 시장이 뭐 그런 FLNG 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막 데이터 센터로까지 더 확대가 될 그러게요.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시장이 과거에는 진짜 저희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돈도 안 왜냐하면 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인프라 투자해놓고 인력 투자해놓고 했는데 시장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박따박 물량을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용된 인원을 데리고 있으면 그분들은 어쨌든 비용인데 고정 비용. 다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빅3라고 하는 조선업체들 3사의 그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세 개 업체 중에 올해 가장 많은 이익률을 낸, 높은 이익률을 낸 업체를 이렇게 선별해 봤을 때 그 기간이 가장 짧은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해양 플랜트에 영혼을 실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실었는데 그 시장이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건 네. 어쨌든 그 업체에게는 좋지 않은 네.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환경적으로는 좀 좋은 거죠. FLNG라고 하는 게 2010년 이후에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 나온 그 삼성이 수주한 연도를 보면 첫 번째 2010년, 두 번째 2014년, 세 번째 2017년에 봤습니다. 네. 3, 4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그 사업부가 팽팽팽팽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네. 않았었을 거예요. 네. 저희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원래 타겟은 FLNG를 1년에 한두 기를 꾸준하게 계속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기를 꾸준하게 수주를 했어야 되는데 3,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얼마나 가동률 측면에서 떨어지는 그렇네요. 네. 부분이에요. 근데 네. 2020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활발하고 당연히 되게 큰 설비이면서 어려운 설비니까 해본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지 굳이 안 해본 데를 모험적으로 찾아가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의 이수주 점유율이 거의 70% 정도 되는 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중공업에게 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조선업이 뭐 아까 잠수함 얘기도 했지만 네. 애초에 이제 방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선업에는 있었고 데이터 센터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AI가 또 조선업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의 AI의 그 전통적인 어떤 실적 구성 이런 것도 구성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매출액의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당연히 수주하고 저희 바로 매출로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니까 방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전체 매출 중에 한 10% 아니면 그보다 더 덜한 정도 수준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해양도 과거에 많이 늘려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30% 정도가 맥스였었는데 그 정도를 도달해보지 못하고 지금 전체 매출 중에서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22년 이후에 막 수주한 그런 해양 플랜트들이 이제 매출로 막 인식이 되는 게 올해 하반기 뭐 내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일단 20%대로 올라오게 될 상태인 것 같고요. 수요자들의 그 재무적 레벨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저희 만약에 똑같이 와서 만약에 뭐 선박 엔진 회사한테 저희 엔진 좀 필요한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가 육상에서 비상 발전이 필요해가지고 찾아오는 주체랑 빅테크가 찾아올 때랑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지갑을 여는 정도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레벨이 네.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되는 그런 해양 플랜트의 그 신규 수주의 풀들이 다른 고객 레벨이 와서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매출도 비중이 늘기도 하겠지만 평균적인 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26년 1분기에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조선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모두 두 자릿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도 9%대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
두 자릿수로 일단 네. 올라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업이 무슨 두 자릿수 이익을 네. 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20% 가는 거 쉽겠구나라고들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니까 네. 지금 들어오는 신규 수주들이 당연히 지금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굳이 들어갈 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음. 수익성에 이제 고부가 수익성에 대한 조금 장기적인 그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수주들이 좀 줄을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되는 것도 이제 하는 거고, 네. 뭐 엔진 지난번에 주가 한번 쫙 올라갈 때 네, 이야기가 뭐 발전기 관련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런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멀티플을 옛날에 우리가 조선업의 밸류에이션 이외에 더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사이즈가 얼마냐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매출의 먹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많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얼마나 꾸준하게 많이 또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이니까. 근데 조선업체들이 지금 많이 성과가 오른 거를 만들어서 저희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에도 굉장히 만족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20%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저희가 뭔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면 거의 30% 가까이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업체들한테 물건 달라고 갔던 주체들이 이제 거기가 풀로 차게 되니까 조선 업체들을 찾아와서 그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늘어놓기 시작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신사업의 사이즈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조선 업체들의 그 사업 사이즈 아무래도 인프라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한 3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이익률을 높게 책정을 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에 좀 가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방 산업에서 평이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멀티플도 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을 해주는 것이 네.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성장성을 보는 거니까요. 네. 자, 그 오미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7월 말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투자자들이 좀 먼저 주시해야 될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 수주 잔고, 선가, 마진 이런 거 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매출이 역행하지 않고 지금도 늘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저희 성과 막 오를 때 했던 거를 받고 있는데 매출이 아무리 분기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주행했다.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매출이 늘었느냐, 매출이 먼저 이걸 만약에 역주행했다 그러면 되게 큰일이에요. 그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이 되게 순항하고 있느냐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고요. 그게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개선 추이가 예상하는 거를 크게 하회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수주 잔고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년인데 이미 벌써 연간 목표에 막 70% 이렇게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만을 통해서 봐도 잔고는 전혀 줄지 않고 있구나라는 건 이미 인지를 하시고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 나올 때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뭔가 수주가 뜸해지는 상태가 된다거나 수주가 뜸해지면 당연히 잔고가 주니까 저희가 그러면 성과가 막 빠지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거는 굉장히 뒤에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주 뉴스가 제때제때 잘 나오고 있느냐만 확인을 해보셔도 수주 전선에는 이상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실적이 곧 이제 나올 텐데 네. 제일 좋아하는 주식들 한번 순서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저희는 일단 그룹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그룹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네. 조선 방산 해양 엔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엔진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기존의 그냥 완성 조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그 수익성이 항상 거제도보다 울산이 더 높은 것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굳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힘센 엔진을 쓸 수 있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외부에도 판매를 하니까 제3자 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많은 배를 만들거든요. 더 많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정비 커버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성이 항상 앞서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현대그룹보다 다른 데들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건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별 업체별로 누가 제일 잘했나를 딱 보면 그 해에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 제일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수익성이 제일 앞설 만한 업체를 항상 눈을 지켜뜨고 쳐다보는 게 저희는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HD 현대그룹 안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난 중간지주 싫어요라고 하시면 그냥 현대중공업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 회사는 저희는 무조건 제일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비정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영위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업을 사실 다 아우르는 건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비상장 회사로도 지금 조선과 관련된 그 다음 스텝의 사업들을 다 준비를 한조 쪽에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업체들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나 해양 플랜트 관련된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은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온갖 수많은 일회성을 이제 다 물리치고 저희 좀 수익성이 네. 처음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방산수주에는 안 됐지만 한화는 또 환율 회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회사들의 계획 환율 대비 거의 200원 가까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실적적인 숫자는 굉장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자, 지금 상태. 대형사들 이제 말을 들었는데 네. 밑에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는 뭐 좋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기자재 업체는 당연히 저희 엔진 제일 좋아하는데 올해는 조선 업체들이 이제 27년으로 넘어가면서 컨테이너를 건조를 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블록 업체 좀 보시자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엔진사뿐만 아니라 지금 블록 업체까지 기자재 업체들은 가격 조정도 엄청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주가가 네, 저 세진중공업이나 오리엔탈 전공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 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엔진부터 그냥 봐도 사실 기자재 업체들 조정받은 폭을 감안하면 조금 이것만 지금 가격에 가져가도 앞으로 상승 여력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상황이라 지금 제일 급한 건 엔진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 주력 협력 업체들까지도 좀 펼쳐 보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주가 수준은 지금을 거의 바닥으로 보세요. 저희는 지금 거의 정도를 좀 많이 바닥으로 빠졌습니다. 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아까 블록 업체라고 잠깐 말씀하셨죠? 네. 블록 업체는 뭐 말씀하는 건가요? 배 일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두 개 업체는 공통적으로 하는 게 세진은 현대그룹의 배 안에도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 거주구라고 저희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서 거주구. 납품을 하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그러한 부분을 아. 납품을 해서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26년 대비 27년이 다들 컨테이너 비중이 좀 느는데 컨테이너 선이 LNG 선보다 거주구의 중량이 더 나가는 편이라 저희가 거기에서 오히려 수입은 좀 더 늘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삼성이나 현대가 둘 다 해외 사업장에서 뭔가 배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서 올해는 매출에도 그게 살짝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협력업체를 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활용을 하게 될 예정인지라 국내 사업장에만 납품하던 거에서 물량이 조금 늘어날 여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조선주를 이제 봐야 되는데 실적 나오기 전에 지금 막 시장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때 좀 조금이라도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적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실적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나을 네. 것 나오기 같고요. 전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수주가 안 되고 사실 조정을 받아서 저는 그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전체 사업 중에서 만약에 어제 입찰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들 안 되었다고 한들 지금 기존 사업이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만약에 못 받아지면 나의 뭔가 매출이나 이런 거에 큰 타격이 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전 섹터가 다 뭔가 그러게요. 큰일이 난 것처럼 다 끌고 빠져 내려가 있는 버리니까. 상황이라서 저희는 요럴 때가 좀 기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네. 하반기 조선업의 변수.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뭐냐? 미국의 정책 변화, 뭐 중국과의 경쟁,
후판 가격, 환율 등 뭐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과의 경쟁은 아마 앞으로 조선주 투자하시면 더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나마 3등 위치에서 조금 그 경쟁 국가의 역할을 하던 일본이 완전히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중국이 1등했다는 얘기는 아마 매달 들으실 겁니다. 저희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일상이다. 근데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막 80% 90%까지 가는 막 그런 수주 점유율을 기록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안 해도 되는 뭔가 큰 변수가 발생을 하느냐 이제 그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막 경쟁이 나타나서 너무 붐업이 돼가지고 공급 과잉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기존의 수요를 끌어왔던 요인에서 크게 갑자기 변곡점이 막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025년에서 6년으로 넘어오면서 조선 업체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생산 효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고용을 했던 외국인들이 조금 안정화된 부분도 있고 이제 국내에 원래 종사하시던 분들의 그 생산성 자체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 변수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무리로 그런 딱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사이클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과거의 호황 사이클 정도일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이 되게 축소된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옛날보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 점유율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옛날에는 이 조선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 도크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물량이 확보가 되냐 안 되냐의 컨디션이 사실 회사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좌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수위는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더 애드가 되는 사업들이 다 조금 수익성이 기존의 원래 본업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것들이 붙냐 안 붙냐 정도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산업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라 이게 레벨업이 되면 이 섹터에 대한 이 주가 레벨도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거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섹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과거라는 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의 그 호황이죠. 2007년, 네, 2008년. 뭐 매출 사이즈나 이런 걸로 비교한다면 과거가 100이라면 지금 얼마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매출 사이즈는 업체들이 그 기존의 모든 설비를 다 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삼성중공업급으로 보면 그때는 15조를 저희 가까이 찍었던 것 같은데 15조. 지금 이제 올해 한 다시 많이 회복해서 12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꺼놨던 도크 중에 일부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다 살려져서 내년에 만약에 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예전만큼 설비 다 굴리지 않고도 단가 자체가 올라가서 옛날 피크 매출을 다시 터치하는 그거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선 업체들 밸류에이션 한번 높일 때는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예전 매출을 지금의 한정적인 그 설비로 다시 회복할 때 네. 그때도 조금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우울한 주식 시장 속에서 오늘 저 엄경화 위원님 모시고 굉장히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참 잘했어요.